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기근과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던 조선 중기의 어느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3일 걸음 떨어진 작은 고을, 그곳에 덕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덧 31해를 넘긴 그의 등은 남의 집부림에 휘어질 대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새벽 서리가 내린 밭둑에 앉아 덕식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송금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이 굳은 살로 뒤덮인 손, 이것이 30년 삶의 증표였지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덕식은 벌써 한나절 일을 마친 듯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밤 주인 영감이 시킨 밤참 심부름에 새벽까지 잠 한숨 못 잤기 때문이었지요. 덕식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였습니다. 어미는 그를 낳다 죽었고 아비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했지요. 친척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마을 어귀절간에서 중들의 시주로 겨우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10살이 되자 절에서도 더는 먹여 살릴 수 없다며 그를 내보냈지요. 그때부터 덕식의 진짜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닷새, 박참봉 댁에서 7회, 최부자 댁에서 6회. 20해가 넘도록 남의 집 부엌 귀퉁이와 헛간을 전전하며 살았지요. 성실하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몸,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머슴 주제에 장가는 무슨. 마을 처녀들은 덕식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중매쟁이 할미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혼처는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었지요. 덕식에게 남은 것이라곤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주인 최 영감이 던져준 엽전 몇 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등이 휘도록 일했건만 주인들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밥 먹여주고 잘 곳 마련해준 게 어딘데 품삯들 더 달라고. 그렇게 해마다 약속은 미뤄졌고 덕식의 주머니는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만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이번 주인 댁에서 쫓겨나면 또 어디로 가야 할까?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 누가 걷어줄까? 덕식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바람에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것 같았지요. 그날 아침 덕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30해를 넘겨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남의 집 부엌 귀퉁이에서 죽어갈 자신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덕식은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리라. 주인 어른,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최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덕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갈 곳도 없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덕식은 평생 처음으로 주인에게 대든 것이었지요. 최 영감은 화가 나서 그를 당장 내쫓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달랑 짊어진 채 덕식은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지요. 해질 무렵 덕식은 장터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주머니엔 엽전 몇 입밖에 없었지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가는 총각, 잠깐만 서보시게. 돌아보니 허름한 점집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점쟁이였지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덕식이 고개를 저으며 가려하자 노인이 그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네. 자네 관상이 심상치 않아서 그러네. 노인은 덕식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자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네. 부인이 둘이 되고 천석을 얻게 될 게야. 덕식은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슴 주제에 부인이 둘, 천석지기, 허황된 소리도 유분수였지요. 무슨 헛소리를. 덕식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부인이 둘이라니, 천석직이라니, 이것은 조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장,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유분수지요. 덕식은 점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남은 엽전이 겨우 선입, 오늘 밤 저녁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돈이었지요. 점이나 보러 갈 형편이 아니었는데. 덕식은 자조하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의 손엔 보따리 하나, 주머니엔 엽전 선입. 그것이 30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차라리 점쟁이의 허튼 소리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덕식은 그런 헛된 망상을 곧 떨쳐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덕식은 길가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누군가 그의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여보게, 혹시 묵을 곳이 없는가? 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어느 부잣집 머슴인 듯 했지요. 그렇습니다만, 마침 잘 됐네. 우리 댁 주인 마님께서 오늘 밤 묵을 손님을 찾고 계시거든. 덕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제안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자세한 건 나도 모르네. 그저 주인 마님의 분부일 뿐이지. 어쨌든 잘 곳이 필요하지 않은가? 덕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가고 주머니엔 엽전 선입밖에 없었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를 지겠습니다. 덕식은 사내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사내가 이끄는 곳은 제법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묵게나.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할 테니. 덕식은 사랑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깨끗한 방에 포근한 이불 머슴살이를 하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대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누군가 사랑방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을 열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매무새에 고운 얼굴, 청상과부 김씨였지요. 소인 같은 자를 찾아오시다니. 김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흘 전 산신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 묵게 될 사내가 저의 운명의 서방이라 하셨지요. 덕식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명의 서방이라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님, 저는 그저 하루 묵어갈 머슴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산신의 계시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김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3년을 홀로 지낸 과부였지요. 재산은 넉넉했지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여인의 손도 잡아본 적 없는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마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산신께서 점지해 주신 인연 거스를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덕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지요. 결국 덕식은 어리둥절한 채로 김 씨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지요. 오늘 밤 이후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김 씨의 말에 덕식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그보다 훨씬 기묘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덕식을 이불 속에 숨겼지요. 누구십니까? 황진사댁 사람들이요. 과부를 모셔가러 왔소. 덕식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과부 보쌈이라니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었지요. 조선에서는 과부가 제가하기 어려우니 밤중에 납치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은밀히 행해지는 일이었지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님을 모셔라. 김 씨는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내들은 김 씨가 아닌 이불 속에 숨어있던 덕식을 끌어냈습니다. 이놈이 과부와 정을 통하고 있었구나. 데려가라. 아니, 저는 덕식이 항변할 틈도 없이 사내들은 그를 자루에 넣어 둘둘 말았습니다. 김 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덕식은 말등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산신의 계시란 말인가? 덕식은 혼란스러웠지요. 한참을 달렸을까요? 말이 멈추고 덕식은 어디론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루가 풀리고 눈을 뜨니 그곳은 화려하게 꾸며진 규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과 자수병풍, 부잣집 규수의 방이 분명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덕식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쪽 구석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누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식이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홍기를 훌쩍 넘긴 듯한 처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고운 얼굴에 단정한 머리 25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홍기는 15, 20이었으니 늦은 나이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람. 덕식은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엔 창호지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지요.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오지 말거라. 이미 생미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우리 딸을 잘 보살펴주게. 생미를 짓다니. 덕식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 이 처녀와 혼인시키려고 납치된 것이었지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덕식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아마도 약을 탄 차를 마신 듯 했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렸고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덕식의 마음도 요동쳤지요. 이대로 새벽까지 버티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때 처녀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약 기운이 조금 가신 듯 했지요. 여기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녀는 덕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셨군요. 처녀의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황진사의 무남 동녀로 홍기를 한참 넘겼지만 혼처를 구하지 못했지요. 까다로운 성격 탓에 중매가 번번이 깨졌던 것입니다. 소녀도 이런 방법으로 혼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춘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덕식도 마찬가지였지요. 오해와 당혹 속에서도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촛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젊은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진사가 들어왔습니다. 60고개를 넘긴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사위 잘 주무셨소? 덕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춘하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황진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과부댁이 아니라 내 딸의 혼처를 찾으러 사람을 보낸 것이었소. 그런데 하필 그 집에 총각이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겼지. 모든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황진사는 딸의 혼처를 애타게 찾다가 김씨 댁에 묵은 총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삼을 결행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과부를 모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김씨 집 하인들을 속이려는 꾀였소. 진짜 목적은 그대였지. 덕식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황진사는 덕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위 어른, 내 딸을 부탁하오. 비록 이런 방식으로 만났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덕식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머슴 출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요. 진사 어른,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따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 마시오. 내가 모두 준비했소. 황진사는 기와집 한 채와 백석이 나는 논밭을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드리는 것이었지요. 이 집과 땅은 이제 그대 것이오. 내 딸과 행복하게 사시오. 덕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슴이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기와집 주인이 되다니. 춘하도 남편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황당한 방식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서방이라 여겼지요. 고맙습니다, 장인 어른. 덕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식은 새 집에 적응하며 춘하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지요. 백석의 땅이 있으니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식 날이 계십니까? 문을 열자 청상과부 김씨가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잔뜩 들고 하인 둘을 대동한 모습이었지요. 마님, 어인일로. 날이 그날 밤 일을 잊으셨습니까? 김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춘하가 안에서 나와 김씨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당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 그게. 덕식은 난처했습니다. 김씨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저는 이분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산신의 계시로 맺어진 인연이지요. 뭐라고요? 춘하는 황당해했지만 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날 밤 나리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아내라 여기고 있습니다. 김씨의 말에 덕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지요. 부인이 둘이 되고. 김씨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안의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제 논밭 문서입니다. 김씨가 내민 문서를 보니 백석이 나는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덕식에게 바치려는 것이었지요. 마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산신의 계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날이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춘하는 기가 막혔지만 김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였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춘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미 맺어진 인연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김씨는 고맙다는 듯 춘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덕식의 집에는
두 명의 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덕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머슴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기와집 주인의 부인이 둘 그리고 200석이 나는 땅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서방이 둘이 되고 천석을 얻게 될 것이네. 정확히는 200석이었지만 천석이라 해도 무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지요. 춘하와 김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춘하보다 나이가 많아 큰 마님 노릇을 했고 춘하는 작은 마님으로 집안을 돌보았지요. 덕식은 두 부인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하루는 김씨와 하루는 춘하와 밤을 보냈지요. 두 부인 모두 덕식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날이 오늘은 제 차례인데 왜 큰 마님 방에 가십니까? 아이고 작은 마님. 어제가 당신 차례였잖아요. 두 부인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덕식도 따라 웃었지요. 집안은 화목했고 논밭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덕식은 머슴 출신이라 농사일을 잘 알았기에 땅을 알뜰히 가꾸었지요. 이듬해 봄 김씨가 아들을 낳았고 그해 가을엔 춘하가 딸을 낳았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덕식 나리댁은 복이 많아. 하루아침에 머슴에서 양반이 되다니 대단하지. 마을 사람들은 덕식의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면의 기묘한 사연은 알지 못했지요. 덕식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점쟁이를 만난 그날 자신은 화를 내며 점집을 나왔었지요. 하지만 그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덕식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노인은 여전히 점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십니까? 점쟁이는 덕식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는 그날 밤 운명을 만났을 게야. 어떤가, 내 말이 틀렸던가. 덕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장의 예언은 모두 맞았습니다. 서방이 둘이 되었고 천석을 얻었습니다. 허허, 그럴 줄 알았지. 자네 관상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네. 큰 복이 숨어 있더군. 하지만 어찌 그토록 정확히 아셨습니까? 점쟁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신께서 알려주셨지. 그날 밤 자네는 과부의 집에 묵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날 것이며 또 다른 집으로 옮겨져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네. 산신의 계시라니. 그렇네. 김씨 부인이 꾼 꿈도 황진사가 자네를 데려간 것도 모두 산신의 뜻이었지. 세상에 우연은 없네. 모든 일은 하늘이 정한 인연의 흐름일 뿐이지. 덕식은 감탄했습니다. 점쟁이의 말, 김씨의 꿈, 황진사의 보쌈,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인 것이었지요. 노인장,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는 이미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말이야. 점쟁이는 덕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식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지요. 두 부인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큰마님, 오늘 장에 다녀왔는데 좋은 비단이 있더군요. 그래? 작은 마님도 하나 만들어 입어야지. 두 부인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지요. 김씨는 집안의 큰일을 맡았고 춘하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덕식은 논밭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김씨의 아들은 영특했고
춘하의 딸은 총명했지요. 아버지, 저 서당에 가고 싶어요. 그래, 공부를 많이 해라. 덕식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 일에 앞장섰습니다. 덕식 나리는 진짜 양반이야. 머슴 출신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 인품이 훌륭하시지. 사람들은 덕식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평생 배운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덕식은 쉰 고개를 넘겼습니다. 두 부인과 함께 노년을 맞이한 그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갈 곳 없이 헤매던 그날, 점쟁이를 만난 그 순간.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김씨가 물었습니다. 춘하도 옆에 앉아 있었지요.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요. 내가 그날 밤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춘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지요. 덕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계산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듯 운명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도 문득 문을 연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용기였습니다. 덕식은 그날 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걸었지요. 그 용기가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옛말에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이 변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식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